안녕하세요.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이주영 전 해양수산부 장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그럼 시작에 앞서서 우리 장관님 이력 한번 소개해드리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장관님께서는 서울대 법대 나오신 판사 출신으로 5선의 중진 의원이시고요. 예. 제17대 해양수산부 장관과 국회 사법제도 개혁특별위원회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셨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역임하셨어요. 네, 이력이 정말 많았는데 제가 간추렸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많은 걸 하셨는데 힘들지는 않으셨었나요? 예, 힘도 들기도 하지만 보람이 있는 의정 활동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은 5월 21일 둘이 하나가 되는 게 부부지 않습니까? 그걸 부부의 날로 해서 국가기념일로 제정을 했다든지 또 사법개혁특위위원장을 할 때에는 우리나라 법관제도에 대해서 대개혁을 했다. 그전에는 고시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네. 졸업하면 바로 판사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검사든 변호사든 10년 이상 경력을 가져야만 판사가 될 수 있게 바꾼 거. 이런 것들 참 보람 있는 의정 활동을 한 사례가 되겠습니다. 아, 네, 장관님이 하셨군요. 네. 그런데요, 장관님, 지난달에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또 제2대 총재로 선임되셨더라고요. 예. 예, 혹시 한국주민자치중앙회 무슨 역할을 하는 곳인지 소개 간단하게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대한민국이 이제 민주화가 많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앞으로도 민주화가 더 성숙되고 완성도를 높여가야 되는데 그 가장 중심에 이 마을을 우리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조직도 하고 의사결정도 해서 마을 일을 우리 주민들이 스스로 해나간다. 이게 이제 주민자치거든요. 네. 이게 민주주의 선진 국가들이 보면 이 주민자치가 잘 돼 있어요. 이 민주주의의 뿌리이고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민주주의를 그 완성도를 더 높여가기 위해서는 이런 운동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 한국주민자치중앙회의 하는 일인데 거기 이제 좀 대표적인 역할을 해달라 해서 총재 취임하게 되었습니다. 네, 중요한 곳이군요. 네. 네, 그럼 장관님 제가 이 프로필 보니까 네. 판사 출신이시더라고요. 네네. 근데 판사 생활하다가 정치를 하시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너무 궁금했거든요. 예. 그 판사를 한 15년 하면서 이제 지방법원 판사, 서울고법 판사, 부산지법 네. 부장판사 이렇게 이제 쭉 했는데 되게 이 수동적인 일이에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찾아가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사건이 배당이 되면 그 이제 누가 옳고 그른지 그걸 가리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내가 이런 수동적인 일만 하는 것보다는 좀 능동적으로 제가 적극적으로 찾아서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좀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이게 정치니까요. 그래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네, 혹시 판사님 판사 생활 하실 때 네. 가장 기억에 남는 판결이 있으셨는지 좀 예, 궁금해지는데요. 제가 서울고등법원 판사 시절에 형사 이제 항소심 2심 재판을 했는데요. 그때 김보은 양 사건이라고 사회적으로 아주 떠들썩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의붓 아버지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5살, 6살 이때부터 성폭행을 당해왔던 네. 그 김보은 양이 이제 대학생이 돼가지고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그 남자친구하고 같이 이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다 하고 네. 살해했던 그 사건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1심에서는
김보은 양한테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는데 이제 항소심 2심 재판을 하면서 징역 3년에 5년 집행유예로 이제 석방을 했던 네. 그런 사건이었는데 아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일으켰고 그 사건을 계기로 해서 오늘날의 성폭력 방지법이라든지 가정폭력 방지법 네. 이런 것들이 제정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사건입니다. 네. 그렇구나. 네. 그러면요, 또 혹시 서울대 법대 출신이시는데요. 요즘 뜨거운 열기 보이는 네. 후배들이 많잖아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네, 예, 네. 좀 친분이 있으신지 궁금한데요. 네. 뭐 제가 각별히 무슨 친분이 있는 사이는 아닙니다. 이제 저보다는 후배들이니까요. 이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제가 국회 법사위원을 이제 많이 했는데 법사위원 할 때 이제 피감기관의 네. 그 검찰청 소속 검사로 저하고 이렇게 이제 그 문답 질의응답을 했던 그런 인연이 있고요. 최재형 감사원장은 이제 저한테는 고등학교, 대학교 또 법관의 길을 이렇게 네. 같이 했던 후배이기 때문에 좀 남다른 인연이 있는 편이죠. 네. 네. 혹시 그러면 뭐 네. 일화 같은 거 있으신지 좀 궁금해지는데. 일화요.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하고는 소위 국정원 댓글 사건 때 이 형사소송법상 검사 동일체 원칙 이 문제를 가지고 상당히 논쟁을 했던 그런 기억이 있고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제가 2018년부터 국회 국방위원을 하고 있었는데 그해 10월경에 제주 이제 강정 해군기지 앞에서 국제 관함식이 열렸어요. 그 이제 12개 나라의 이제 군함들이 다 와서 우리나라 대통령 앞에서 이제 사열을 하는 그런 행사인데 거기에 감사원장께서 오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 최재형 감사원장의 부친은 6.25 전쟁 때 그러니까 6월 25일 날 밤 8시에 북한군이 부산 앞바다에 한 600명의 상륙 이제 인천 상륙작전. 부산 항 상륙을 하려고 했던 부산. 거예요. 북한군이. 네. 그 북한 이제 군함을 격침시킨 승전 이게 이제 대한 해협 승전인데 6.25 전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 네. 그 참전 승전했던 그분이 이제 아버지시잖아요. 맞아요. 그 해군 이제 예비역 대령으로 그렇게 지금도 계신데 아마 그분 때문에 해군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함식에 왔었는데 그때 저하고 같이 깊은 대화도 많이 나누고 했던 그런 추억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러시구나. 그러면 선배 입장에서 바라보는 윤석열이나 최재형 인물 평가도 한번 해주시죠. 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이제 날카로운 수사 전문가, 예, 그리고 아주 배심이 두둑하죠.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리 압력을 넣어도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이제 수사를 하겠다 하는 그런 뚝심을 가진 수사 전문가라고 한다면 또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제 법관 출신답게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 임명권자는 대통령이지만 대통령 정권적인 차원에서 잘못된 그런 이제 국정 운영이 있었다고 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감사를 한다. 이제 이런 날카로운 그런 측면이 있는가 하면 또 인간적으로
아주 온화한 그런 분이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미담들이 많죠. 네. 동료를 업고 이제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도와줬다든지 또 뭐 양자를 이렇게 들여서 이 불쌍한 아이들을 거두어 줬다든지 이제 이런 미담들이 또 많은 그런 분이죠. 그렇구나. 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건 윤 전 총장 네. 관련해서 장모학제 등 뭐 줄줄이 이제 여권의 공격이 이제 가열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지금 지지율에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지 궁금해지거든요. 예. 이제 배우자고 장모고 이 한 가족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좀 영향은 있겠죠. 하지만 이제 그게 본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일 것이다. 예컨대 이제 여권에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의 행위들이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형수한테 못된 욕설을 했다든지 또 뭐 여배우하고의 스캔들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든지 뭐 이런 본인의 문제인데 비해서 여기는 또 본인이 아닌 가족의 문제니까 그 또 내용에 따라서 어떨지 이제 모르는데 그냥 뭐 소위 찌라시 수준의 그런 이제 의혹 제기일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다르다, 좀 제한적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인의 문제가 아니어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짚어주셨고요. 네. 그러면은 추미애 전 장관도 등판을 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일각에서는 뭐 윤석열 통장을 대선 주자로 올린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뭐 이런 말도 나오잖아요. 예. 추 장관의 등판이 앞으로 윤 전 총장의 이제 대권 행보에 유리할 것이라고 보는지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대부분의 그 관측이 윤석열 총장이 본래 대권 반열에 있던 분이 아니었는데 이 대권에 올려놓은 것의 주된 공로자가 추미애 법무장관이었다 하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이 또 같이 이제 대선에 나오겠다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사람들 얘기가 잘 됐네. 그렇게 해서 추미애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공격을 많이 하면 할수록 그때의 추억이 다시 되살려져서 그때 보면 상식적으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우리 국민들이 윤석열 편을 많이 들어주면서 이게 지지율이 급상승했던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그렇게 가면 윤석열 선대본부장 역할을 하는 추미애가 되지 않겠나 이런 전망들도 있는 거죠. 네. 선대 본부장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네요. 예. 그러면은 이제 제1야당 지금 국민의힘이 이준석 돌풍으로 이제 많은 인기를 끌고 또 30대 당수가 첫 탄생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세대 교체 요구다, 뭐 기성 정치 심판론이다, 기득권에 대한 칼날이다, 뭐 이런 말들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장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다 맞는 것 같아요. 지적해 주신 그런 것들이 이제 세대 교체, 기성 정치권에 대한 그런 이제 불만들이 이번에 그런 이준석 당 대표 선출이라는 그런 돌풍을 일으킨 것이거든요. 이제 그런 현상으로 지금 말씀하신 이런 국민들의 그동안 기성 정치권에 대한 불만 이런 데 대해서 이제 변화의 요구가 거세게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변화를 잘 수렴해서 우리 국민의힘 당이 바뀐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게 이제 다음 대통령 선거라든지 지방선거에서 큰 힘, 위력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이번에 그 20대 대변인들까지 경쟁으로 해가지고 채용했는데 네. 예, 그것도 어떻게 보시는지. 예, 나는 국대다 하는 그 토론 배틀을 통해서 거기에는 이제 전문 심사위원뿐만 아니라 이제 그 배틀을 관전하는 우리 국민들까지 투표에 참여한 거죠. 이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 네. 그 하듯이 아주 그래서 흥미를 많이 이제 끌었고 흥행에 대단히 성공한 국민의힘 대변인 선발 과정이었다 그렇게 보고요. 역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과거에 이 국민의힘 이제 당이 보수 정당이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에는 어쩐지 싫었어요. 이 꼰대 정당 아니. 이 사실은 보수의 가치라는 게 그렇게 젊은 사람들이 깊이 할 그런 내용들이 아니거든요. 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런 어떤 가치에 같이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쩐지 거기 동참하고 있으면 너는 우리하고 같이 가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배타 의식이 있었는데 이번에 그런 게 싹 불식되면서 이제 청년들이 당에 많이 들어오고 있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보여준 젊은 분들의 보수에 대한 이제 그 어떤 평가 또 그런 흐름들이 이렇게 이제 새롭게 형성되는 그런 계기가 됐다. 그렇게 봅니다. 아, 네. 보수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예. 있다라고 보시는군요. 네. 그러면은 야권 대선 상황 한번 짚어보고 갈게요. 네네. 뭐 당내보다 이제 당박 대선 주자들이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사실 윤석열 총장이나 최재형 원장 뭐 네. 아무도 입당하진 않았어요, 아직. 네, 네. 그리고 또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과도 합당도 아직 안 되고 있고 아무 네. 진척이 없는 상황인데 네, 뭐 네. 오늘 안철수 대표랑 또 윤석열 대표는 회동을 또 갖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런 상황 앞으로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는지요? 예, 이제 그 선거 구도는 1대1 구도가 돼야만 우리 야권 승리, 정권 교체를 이루어낼 수 있다고 하는 데 대해서는 다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바깥에 계신 분이든 안에 계신 분이든 그래 하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바깥에 계신 분들이 입당이 성사가 안 됐고 또 합당도 뭐 지지부진하다 이렇게 이제 보일지 몰라도 저는 그런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너희들 그거 안 하면 너희들 다시 봐주지 않는다, 쳐다볼 이유가 없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시간이 좀 필요한 거죠. 국민의힘 당이 지금 여러 가지 그런 변하는 모습 이런 걸 조금 더 이렇게 지켜보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지금 언급하신 내용들이 다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정권 교체를 꼭 해야 이 대한민국을 구해내고 지켜갈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열망 이게 더 중요하고 거기 따라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 봅니다. 아, 네. 지금 현재 과도기이자 ING 현재 진행 중이니까 지켜봐 달라 그 네, 얘기해 주셨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준석 대표나 이제 김재원 최고위원 등 그 내부 총질 금지령을 내렸잖아요. 네, 아직 입당도 하기 전에. 근데 네. 반대로 또 여당에서도 네. 윤석열 입당하면 죽는다. 네. 그런 얘기도 지금 메시지 막 나오고 있는데 네. 굉장히 혼돈스러운 상황이에요. 예. 이것에 대한 것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예. 이제 아까 그 윤석열 이제 후보에 대해서는 이제 그 배우자라든지 장모의 이제 의혹 이런 것에 이제 좀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습니까? 그걸 굳이 내부에서 막 총질을 해가지고 그 평가를
깎아내리는 이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성숙된 그런 자세로 골이 깊어지지 않도록 하면서 우리가 나중에는 경선이 끝나고 나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제 본선 정권 교체를 꼭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수위 조절을 할 필요가 있다 네. 얘기해 주셨습니다. 근데 사실 이번 그 야당의 차기 대선 후보들이 풍년인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현재까지 뭐 대권에 나선 후보들이 이제 10명이 넘어가는 상황인데 네.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만큼 국민의힘 에 대한 기대가 이제 높아진 거고 정권 교체가 이제 되겠구나 하는 희망이 부풀어 오른 거죠. 그 후보가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풍성할수록 좋다. 좋은 현상이다. 그렇게 보고 또 이분들이 결국은 정책 경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국민들 삶을 어떻게 하면 더 낫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 정책 개발 고민들을 할 것이기 때문에 풍성한 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본선에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이 이 경선, 예비 경선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히려 후보들이 많을수록 풍성한 정책 경쟁이 될 수 있다라고 보셨네요. 네. 네. 그럼 반대로 이제 여당의 이제 차기 대선 후보는 네. 그 뭐 이제 반 이재명, 네. 뭐 이재명 그렇게 나눠서 구도로 흘러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 네. 누가 가장 유력하다고 보시는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예. 지금 이제 여론조사 나온 걸 보면 이재명 후보가 가장 유력한 걸로 나타나 있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 가면 이제 그대로 굳어지는 것 아니냐. 거기는 이제 9월 달에 후보를 선출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데 네. 시간도 지금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1위 하고 있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검증을 받아야 될 대상, 아까 이제 그 개인적인 의혹들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본선에 가면 위험하지 않겠냐. 또 정책도 조금 극단적인 국민 기본 네. 소득 제도 이런 주장들에 대해서 우려감을 갖는 그런 후보들이 이제 반 이재명 그 연합 전선을 구축하겠다 하는 것인데요. 이제 그거 좀 지켜볼 필요가 있죠. 과연 이분들이 살신성인하는 자세로 나중에 결선 거의 임박해서 1대1 구도로 진짜 만들어지는지 그렇게 된다면 또 이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도 있죠.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혹시라도 그래도 반 이재명 연대가 성공하리라고 생각하시는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럼 지금 여론조사 상으로 이제 따져보면요. 사실 윤석열 검찰총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하고 양강 구도예요. 네. 그런데 이 구도가 계속될 것이라고 보는지 바뀔 것이라면 어떤 변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지 예. 궁금해집니다. 예, 지금은 뭐 양강 구도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선거가 이제 내년 3월이니까 앞으로 이제 상당 기간 또 요동 칠 수 있는 그런 기간이죠. 이제 역대 대통령 선거를 보면 이 기간 안에 막 변화가 일어나요. 또 그래 이제 앞으로 뭐 변수라고 한다면은 이제 국민의힘 당에서 국민의힘 중심으로 한 야권 후보들의 단일화, 통합 단일화가 이루어지느냐, 또 잘 화합해서 대선에 임하느냐, 이제 이런 게 가장 중요한 변수가 네. 될 테고요. 또 이제 여권이 이제 힘을 가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내놓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이명박 사면 이런 걸 가지고 이 선거에 전략적으로 좀 활용한다든지 이런 것도 하나의 변수가 될 수 있고요. 또 남북 정상회담 그걸로 좀 재미도 봤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선거에 임박해서 내 가지고 한번 흔들어 보자. 이렇게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문제. 또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상황을 보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굉장히 높아요. 왜냐하면 너무 상식적이지 않은 그런 국정 운영을 하는 데 대해서 그런 서울시장 또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나타났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그런 정권 심판론이 대통령 선거 본선까지 지속될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혹시 전국민 재난지원금 네. 그것도 변수 될까요? 그런 것도 표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예. 네. 그럼 차기 대선판 네. 지금 현재로선 여권이 유리한 건지 야권이 유리한 건지 한번 지금 상황 좀 현재로서. 짚어주세요. 지금 현재 분위기대로 가면요, 그 1대1 단일 구도 하에서 치러진다라고 가정할 때, 이 야권이 유리할 걸로 보여집니다. 야권이. 지금 여론조사에서도 그렇게 나오고 있고요. 왜냐하면 문재인 정권에 대한 심판 분위기가 너무 강해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심지어 어떤 분들은 야권에서 누가 단일 대권 후보로 선정이 되든지 간에 누구든지 여권 후보를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까지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럼 혹시 후보 단일화 안 된다 그러면은 예. 어떻게 되나요? 예, 야권에서 분열이 일어나면 필패라고 저는 생각하고 많은 분들이 또 같은 의견들입니다. 그래서 이 통합해서 단일 후보 내는 거는 이번 대선의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필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혹시 그러면 장관님이 보시기에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제가 궁금해집니다. 네. 장관님이 보실 때 차기 대통령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냐? 예, 대통령은 우리 국민들한테 좀 매력적인 그런 인물이라야 돼요. 두 번째 조건은 좀 추진력이 있어야 되고요. 국가적으로 이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우물쭈물하면 안 되고 강하게 드라이브 걸어서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국민을 잘 살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켜 갈 수 있는 데 대한 정책 비전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제시가 돼야 된다. 그런 분들이 대통령 자격이 있다. 저는 평소에 그렇게 생각했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분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매력, 추진력, 비전 네, 꼭 그렇습니다. 갖춰야 된다. 예. 네. 그럼 장관님 혹시 앞으로 그 장관님의 정책 행보도 좀 궁금해지는데요. 사실 그 일각에서는 네. 지금 장관님 그 사회적 경륜이나 뭐 연륜 때문인지 몰라도 네. 경남도지사 얘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거든요. 예. 뭐 경남도지사 출마설 흘러나오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 얘기 하려니까 좀 쑥스럽긴 한데요. 그 작년 이제 총선에서 이제 저는 국회의장으로 한번 좀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의장이 돼서 국회를 좀 획기적으로 바꿔가지고 국민들로부터 진짜 좀 신뢰를 받는 그런 국회상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게 제 꿈이었는데 이제 그만하는 게 좋겠다. 이 당의 결정에 저는 승복을 하고 이제 우리 후배들 많이 당선시키기 위해서 경남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이렇게 막 다니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이제 지금 현직
경남지사가 재판을 받고 있어서 재판이 빨리 끝나면 금년 4월 7일 보궐선거에 해당될 수도 있었어요. 그 지사는 당신이 가장 적임자다. 그러니 우리가 다 밀어줄 테니 지사를 준비해라 하고 많은 분들이 이제 모여왔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빨리 준비해야 되니까 내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하고 시작을 했어요 이미. 그러나 이제 이 보궐선거 그거는 물 건너 갔고 이제 내년 지방선거로 가지 싶은데 이제 이왕 준비해 오던 거니까 잘 해서 우리 당의 입장에서는 이 빼앗긴 지사를 탈환해 오는 거예요. 정권 교체도 해야 되지만 우리 지사직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 경남의 위상을 더 높여야 되겠다. 그 일을 제가 하는 데 대해서 많은 분들이 기대가 있고 저는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네, 시대의 부름에 네. 국민의 부름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으로 국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요즘 우리 국정 운영을 이렇게 보면서 가장 이 시끄러운 문제가 이 사법 영역에 좀 있습니다. 저도 사법부 출신이긴 합니다만은 이 검찰은 개혁한다고 하는데 그 인사를 하는 거나 뭐 이런 거 보면 이 완전히 편가르기예요. 과거 세력에 대해서 적폐로 몰아가지고 처단하는 이런 거 이제 하는 검사들은 아주 우대하고 자신들의 어떤 비리 문제가 있어가지고 그걸 또 검사는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의롭게 해야 되니까 그걸 한다고 그러면 막 좌천시켜버리고 이게 그래가지고 물론 필요한 개혁이긴 하지만 이건 제대로 된 개혁이 아니다. 거꾸로 가는 것이다. 이런 이제 혼란들이 있고 사법부도 마찬가지예요. 사법부도 물론 개혁해야 되는 과제들이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하는 식으로 우리 편끼리 우리법연구회 출신들이 다 장악해가지고 또 이 정권 쪽에 비리 뭐 이런 거 재판 안 하고 미루고 막 이렇게 한다든지 하는 이런 현상들 제발 좀 없어져야 되겠다. 우리 국민들이 이제 감시하고 목소리 많이 내고 해서 바로잡아 줘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21세기 사람 중심의 정치를 말한다. 지금까지 이주영 장관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인터뷰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